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부모들은 존경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이를 모르는 부모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평생 간직해야 할 3가지 소중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밀을 깨달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3세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자가 용돈을 주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67세 김할아버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들이 계속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강요했는데 이제는 저를 진짜 어른으로 대해줘요. 가족 대화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의 호의가 고맙긴 한데 왠지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고. 오늘 이 모든 고민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당당하고 평안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경계는 바로 금전적 의존입니다. 자녀들이 건네는 생활비나 선물, 분명히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아버지, 그런 곳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아껴 쓰세요. 언뜻 들으면 자녀의 따뜻한 배려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돈을 받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세요. 딸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뭘 사는지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고마우면서도 숨이 막혔어요. 내가 평생 벌어서 쓰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비싼 안마의자를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사용법도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 비싸게 사준 건데 왜 안 쓰냐고 해요. 선물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거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런 대화입니다. 너의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부탁드릴게. 대신 가끔 얼굴 보러 와줘. 선물보다는 네가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이 엄마한테는 더 소중해. 그런 비싼 건 사지 말고 너희 살림부터 잘 챙겨. 핵심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바꾼 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당하는 지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보기, 커피 한 잔 사 먹기, 취미 활동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자립감이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경계는 존중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상처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로부터 받는 무시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위한다고 생각하죠. 엄마, 그 말씀 아까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에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기분이죠.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 하면서 듣는 척만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님은 몰라도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가족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결국 다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했어요. 그럼 왜 물어봤나 싶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를 내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고 참으면 계속 무시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야. 마지막까지 들어주면 안 될까? 요즘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 세대의 경험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잠깐만, 아버지 말이 끝나면 내 생각도 충분히 들을게. 서로 차례를 지키면서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써보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계속 제 말을 끊을 때마다 잠깐만요. 할머니 이야기 끝나면 들어드릴게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니까 며느리도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가족 모임에서는 미리 이런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서로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기로 하자.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태도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경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내가 더 잘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때 더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다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내 탓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엄하게 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을 엄하게 키운 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서 아버지가 가정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제가 남자를 보는 눈이 달랐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자책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밤낮으로 일한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였거든요.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은 그 자녀의 책임입니다. 과거를 핑계로 현재의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 이제 네가 어른이니까 내 힘으로 현재를 만들어가야 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 노력해보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해줘. 하지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어. 그때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아. 네가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과 성찰을 구분하는 겁니다.
성찰은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자책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현재를 멈추게 만들어요. 실제로 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계속 과거 일로 저를 원망할 때 처음에는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들이 더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제는 우리 각자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살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되고 성숙해졌어요. 이 모든 원칙들을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차갑게 변하면 안 되겠죠. 핵심은 따뜻한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져요.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받은 선물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고맙게 받되 짐은 가볍게 하자고 생각하세요. 자동이체나 공과금 같은 것들도 가능한 한 내가 직접 관리하세요. 금액이 작더라도 내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 예절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지금 통화 가능하니?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는 서로 말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세요. 오늘은 할아버지 의견부터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요. 매일 저녁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서운했던 일, 내가 잘한 일을 각각 한 줄씩만요. 이렇게 하면 감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선물 대신 시간을 나누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 비싼 선물 말고 가끔 같이 밥 먹자. 메뉴는 할머니가 고를게. 이런 식으로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도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생활비를 주려고 할 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할 수 있어. 꼭 필요하면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대신 가끔 안부나 물어봐줘. 자녀가 내 말을 자꾸 끊을 때 잠깐만. 엄마 말 끝나고 내 얘기 들을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자. 자녀가 과거를 계속 탓할 때 그때는 최선이었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진심이었다. 이제 각자 어른으로서 현재를 만들어가자.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경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고마움은 받되 선택권은 내가 가지세요. 둘째, 존중받는 관계 만들기. 나이가 들어도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 대접받으세요. 셋째,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과거의 최선을 인정하고 현재의 책임은 각자가 지게 하세요. 이 3가지를 지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당당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85세 한 할머니께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이제는 손자들까지도 할머니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줘.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속상했는데, 제가 당당해지니까 애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해요. 가족이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사랑은 받되 의존은 거부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쌓아온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자녀들과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되 존중받으며 과거를 반성하되 현재에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자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매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